지금 피해자 중 한 명이 지금 폭행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. 그래서 한 15년형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 현장에서 칼을 구매해서 살해를 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. 그런데 우발적 살인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아마 10년에서 13년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피해자의 책임도 분명히 경합이 된 걸로 보이긴 해요. 이게 좀 더 과한 표현을 하면은 유발을 했다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량에서 참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보니까 이게 피해자 측에서 여러 일행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피해자 중 한 명이 지금 피고인을 좀 폭행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 옷을 입은 피의자가 칼로 지금 피해자 한 명을 좀 찌르는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.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살인의 형량을 정할 때는 그 동기를 좀 중요시 생각해요. 근데 뭐 지금 이 화면을 보자면은 피고인이 좀 폭행을 당하고 있다가 칼을 휘두른 경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10년에서 16년 그 사이 정도 정해질 거고 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뭐 합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중 강경 사유가 없다고 뭐 가정할 때는 뭐 제 생각에는 한 15년형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정당방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 방법이 좀 최소한이어야 되고 뭐 상당성이 좀 인정돼야 되는데 지금 뭐 이 전후 사정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편의점에서 칼을 샀다고 제가 뭐 전에 들었거든요. 뭐 경찰한테 신고한다거나 뭐 도주를 한다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칼을 들고 가해를 했다고 한다면은 정당방위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 현장에서 칼을 구매해서 살해를 했다는 거는 사실은 저도 뭐 판례 같은 걸 보더라도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. 그런데 우발적 살인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아마 10년에서 13년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피해자의 책임도 분명히 경합이 된 걸로 보이긴 해요.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뭐 살해 결의를 가지고 찾아가서 살해를 한 케이스하고는 분명히 다른 경우죠.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책임도 경합이 됐고 이게 좀 더 과한 표현을 하면은 유발을 했다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량에서 참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지금 여기 피해자 측에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CCTV 상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. 근데 여러 명이 이제 이 피의자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면은 폭처법상 공동상해의 죄책을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당방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도 어떤 그 공격성을 보였냐, 뭐 그것을 좀 기준으로 보는 거겠죠.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어 행위 정도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겠지만 나도 맞은 것에 대해서 반격을 하겠다, 뭐 그런 고의를 가지고 의사를 가지고 상대편에 대해서 가해 행위를 한다면은 정당방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당방위 요건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 뭐 최소 침해 요건 같은 거는 특별히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상대편이 어떤 가해를 하건 나에 대해서 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격을 했을 때 이것보다 자기가 가해를 당한 것보다 더 큰 상대편에 대한 위해를 가한다고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. 상대편 근데 그 방법이 살인이라면 뭐 더더욱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죠. 그리고 외부에서 보자면은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자면은 정당방위 인정 안 한다는 것은 그 피고인 측에는 좀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하겠죠. 근데 더 최소 침해의 원칙,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대편에 대한 최소한의 그 침해 방식으로 방어를 했다면야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겠지만 그 여자분도 제가 그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를 피한다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배우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는 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가 어렵죠. 일반인이 보는 법감정과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을 하시는 판사님들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.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감정을 실어서 판단을 할 수는 없고
지금 정당방위 요건이 성립이 됐는지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.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건의 내용만 보고 판단을 하시고 뭐 더 중한 판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경우들이 많긴 한데, 이게 그 사건을 파악하다 보면은 그 피의자들 혹은 피고인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더 큰 비난을 받을까봐 참아하지 못한 얘기들이 있어요. 양형위원회에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부양할 가족이 있다던가 뭐 진지한 반성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죠. 근데 이런 거를 변호인들이 조합을 해서 이제 주장을 해주고 하면은 판사님들이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형량 기준과 이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형량 기준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.